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릴일사 윤지의 리서치 랩장입니다. 금주의 주제는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겠다. 7월부터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5월이니까 약 한 달 뒤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다루는 시장 쪽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을 좀 비판하자면 자꾸 이게 뭔가 DSR을 전면 도입하는 것처럼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면 마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막 도입한다. 그러니까 빨리 대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어폐가 있어서 스트레스 DSR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익히 아는 DSR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정권 말기부터 이제 도입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나가는 원리금과 예를 들어서 차를 사서 나가는 원리금, 신용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원리금까지 다 합산해서 총부채를 기준으로 원리금 나가는 걸 은행권 기준으로 40%, 소득의 40%, 제2금융권 기준으로 소득의 50%까지 통제하겠다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도입의 취지입니다. 이른바 이제 DS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적용 중입니다. 전 금융권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DSR 체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지금의 스트레스 DSR로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 가산하는 금리의 기준점이 현재는 1.5%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3%의 대출을 받는데 이게 이제 대출 금리는 3%대로 정해진 거죠. 근데 거기에 앞으로 향후 5년 내의 최고 금리 그리고 현재 금리의 편차를 고려해서 최대 1.5%포인트를 금리에 가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게 이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1.5%포인트니까 3%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승인을 신청하셨다면 1.5%포인트가 가산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단계가 시행 중이에요. 다만 스트레스 금리 1.5%에 처음 1단계는 25%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 때는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단계에서는 0.75%포인트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당장 7월부터는 이제 1.5%포인트를 가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역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바로 시행, 7월부터 시행이고 지방은 12월까지 2단계로 적용할게요가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당장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출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가산 금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겠다 하면 스트레스 DSR과 무방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금리에 내 소득에 장기 금리를 받으시는 분들부터 상관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상관이 있나? 그걸 이제 금융위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저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도권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다 다르겠죠? 소득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30년 만기고, 변동금리로 했을 때, 대출 금리는 4.2%를 가정합니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분은 6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변동금리에서 2단계를 적용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 5억 9천으로 줍니다. 꽤 많이 줄죠? 그리고 3단계가 되면 5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적용을 안 할 때는 6억 8천이었으니까 이분은 1억 한 1천만 원 정도가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단계가 있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적용과 3단계를 한 번에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2단계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줄어듭니다. 굉장히 큰 건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변동형일 때 가장 이 부분을 많이 적용을 받으니까 최대 적용받았을 때가 이제 2천만 원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단 고정금리면 똑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될 거다. 혹은 특정 전문가는 7월까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하면 여기는 무방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에서 수도권, 어차피 지방은 2단계에 지금 멈춰 있으니까 수도권의 변동형에 소득 5천만 원, 그리고 30년 만기,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대출금리 4.2%를 가정을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됐을 때 3억 4천만 원만 나옵니다. 3억 4천만 원. 그리고 2단계 때 3억 원이 나왔었어요. 이분이.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3단계 때 2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죠? 1천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막 서둘러야 되는 이슈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미적용됐을 때와 3단계 사이도 지금 한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미적용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2단계를 시행 중이니까.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겠네요. 다만 이것도 고정금리로 하면 회피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너무 겁내거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6월 한 달 사이에 수요가 폭증하거나 그런 이슈가 크지 않다 정도에서 제 해석을 드리고 이 이슈,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